구독자 여러분,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사상 최대 실적조차 주가를 지켜주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무너지는데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는 허탈감이 컸죠. 그런데 7월 31일 아침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오전 9시 16분 기준 코스피는 13% 급등했고 SK하이닉스는 22% 넘게 치솟아 161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개장 직후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22%를 보고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또다시 시장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방향을 돌렸고 비정상적으로 꼬였던 수급이 속도를 폭발적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스피가 왜 역사적인 반등을 만들었는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ADR, HBM사는 앞으로 주가를 어디까지 지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자와 현금 대기자, 신용 투자자는 지금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숫자는 반드시 시간표를 붙여서 봐야 합니다. 코스피 13% 상승과 SK하이닉스 22% 상승은 7월 31일 종가가 아니라 오전 9시 16분 전후의 장중 수치입니다. 이후 주가가 더 오르든 상승폭을 반납하든 오늘 반등의 질을 판단하는 답은 결국 종가에서 나옵니다. 오전 한때 코스피는 6,300선을 넘어섰고 외국인은 개장 20분도 지나지 않아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0% 안팎 급등했고 삼성전기는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과 PSK, 원익 IPS 같은 장비주도 20%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화학과 제약, 음식료 일부는 오히려 약세였습니다. 지수는 시장 전체가 살아난 것처럼 보였지만 돈은 AI 반도체에 매우 강하게 압축돼 있었던 겁니다. 이번 반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전 폭락부터 복귀해야 합니다. 7월의 시장은 단순히 메모리 업황이 나빠져서 하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빅테크의 AI 투자가 너무 커졌다는 불안, 투자한 돈이 실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의심, 메모리 가격이 정점을 지나는 것 아니냐는 피크아웃 공포가 먼저 쌓였습니다. 여기에 높은 금리와 유가,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부담이 겹쳤고 AI 종목에 빚을 내 집중 투자한 글로벌 펀드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하락을 더 키웠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다음날 2배 노출을 맞추기 위해 현물과 선물을 더 줄여야 했고 이 매도가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불렀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나빠진 속도보다 주가가 무너진 속도가 훨씬 빨랐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는 그 힘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와 코스피 200 선물 매수, 하락에 베팅했던 자금의 숏커버, 레버리지 상품의 노출 회복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급락 과정에서 매수 호가가 얇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만 강한 주문이 들어와도 가격이 여러 계단씩 뛰었습니다.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사실도 안정이 확인됐다는 훈장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수 주문이 너무 빠르게 쏟아져 잠시 제동을 걸어야 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오늘 상승의 뿌리는 분명 펀더멘털에 있습니다. 하지만 13%와 22%라는 비정상적인 상승폭은 수급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호재가 방향을 돌렸다면 숏커버와 레버리지 되감기가 속도를 키운 셈이죠. 그렇다면 방향을 돌린 첫 번째 촉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출발점은 미국의 물가와 빅테크 실적이었습니다.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1% 하락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지수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장이 두려워하던 추가 인플레이션 충격은 피했습니다. 간밤 다우지수는 1.2%, S&P 500은 1.7%, 나스닥은 2.8%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 넘게 급등했고 마이크론은 18.4%, 샌디스크는 26% 가까이 뛰었습니다. SK하이닉스 ADR도 17% 넘게 반등했습니다. 한국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미국 시장이 SK하이닉스를 다시 AI 메모리 핵심주로 가격에 반영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클라우드인 애저의 성장률이 43%에 달했다고 밝혔고 다음 분기에는 시장 예상보다 높은 45%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AI 투자에도 클라우드 매출과 유료 고객, 현금 창출력이 함께 늘고 있다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15% 넘게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약 4,500억 달러 늘었습니다.
시장이 확인한 것은 단순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돈이 실제 서비스 매출로 회수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주를 짓눌렀던 질문은 빅테크가 투자를 계속할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장 마감 뒤 나온 아마존의 실적은 이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AWS 매출은 전년보다 37% 증가한 422억 달러를 기록했고 계약 잔고는 4,96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설비 투자 전망을 2,000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올렸는데도 2026년과 2027년에 고객 수요를 모두 감당할 설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가 늘어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메모리 구매 비용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주에게는 매우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고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면 GPU와 AI 가속기가 더 필요해지고 그 옆에는 반드시 HBM과 서버용 DRAM, 기업용 SSD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마존의 최근 12개월 잉여 현금 흐름은 76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이번에는 AWS 성장과 예약된 수요에 더 높은 정수를 줬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둔화하거나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어지면 월가는 다시 캐펙스 삭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핵심 질문은 AI 투자가 계속되느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투자한 돈이 얼마나 빨리 클라우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메모리 주문이 장기 계약으로 잠기느냐까지 봐야 합니다. 글로벌 수급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오픈 AI 출신 레오폴드 애셴브레너가 운용한 AI 집중 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는 최근 기술주 급락으로 큰 손실을 입은 뒤 약 160억 달러 규모 공개 주식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시타델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이 모든 헤지펀드 청산의 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종목을 시장에 무질서하게 던질 수 있었던 대규모 레버리지 포트폴리오가 한 명의 인수자에게 넘어갔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마진콜이 매도를 만들고 그 매도가 다시 가격을 떨어뜨려 또 다른 마진콜을 부르는 악순환이 한 고비를 넘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AI 반도체를 짓누르던 강제 매도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오늘 숏커버를 자극한 겁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만의 변수를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7월 10일 나스닥에 ADR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149달러였고 265억 달러를 조달한 초대형 거래였습니다. 청약 수요는 공모 물량의 7배를 넘었고 첫 거래일에는 168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ADR은 미국 투자자가 환전이나 한국 계좌 없이 SK 하이닉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10개의 ADR이 한국 보통주 한 주를 나타냅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한국의 메모리 배용주인 동시에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I 인프라 성장주가 됐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공포에 매도할 때 미국 기관은 HBM과 엔비디아 공급망에 더 높은 값을 줄 수 있지만 미국 기술주가 무너지면 그 충격도 한국장 시작 전에 곧바로 전달됩니다. 재평가의 통로이면서 변동성의 통로인 셈이죠. 따라서 한국장이 끝난 뒤 ADR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보다 강한지, 환율을 반영한 가격이 한국 본주보다 프리미엄인지 할인을 받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ADR이 강한데 한국 본주만 약하다면 국내 선물과 레버리지, 환율 때문에 생긴 수급 왜곡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외국인 차익 거래와 저가 매수가 본주로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ADR부터 밀리고 한국 본주가 뒤늦게 버티는 흐름이라면 미국 기관이 AI 메모리의 성장률 자체를 낮춰보기 시작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새벽에 ADR에서 다음날 코스피 200 선물과 본주, 장비주로 돈이 이동하는 길을 연결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ADR이 가져온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65억 달러 조달은 공장과 장비, 차세대 패키징에 투자할 막대한 실탄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 발행된 주식의 기초가 되는 물량이 7월 29일 코스피에 추가 상장되면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과 잠재 매물 부담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시장의 가격이 생긴 만큼 차익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ADR이 급등한 뒤 한국 본주가 따라 올라가고 격차가 좁아지면 다시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죠. 따라서 ADR 프리미엄이 크다는 사실만 보고 본주가 반드시 그만큼 오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달한 돈이 생산 능력과 수율, 고객 계약으로 바뀌어 주당 이익의 희석을 넘어서는 속도입니다. 그 근거는 2분기 실적에서 확인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은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76%였고 지난해 같은
경쟁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257%, 영업이익은 55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물량을 많이 팔아서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HBM과 AI 서버용 DRAM, 기업용 SSD처럼 가격과 마진이 높은 제품의 비중이 늘었고 DRAM과 낸드 가격이 함께 상승했습니다.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88조 원으로 늘었고 총 차입금은 18조 6천억 원으로 줄어 순현금 69조 4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적과 재무 구조만 보면 위기 기업이 아니라 현금을 쌓아가는 초호황 기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의 가시성입니다. SK하이닉스는 약 10곳의 핵심 고객과 장기 공급 계약을 확정했고 추가 고객과도 단연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HBM사는 2분기에 양산 출하를 시작했으며 하반기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HBM 사이도 상반기에 샘플 출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AI가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과 다릅니다. 고객이 앞으로 필요한 물량을 계약으로 먼저 붓고 SK하이닉스가 그 계약을 바탕으로 설비와 패키징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메모리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가격 급등락과 재고 변동을 장기 계약이 일부 완충해 줄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은 HBM 수요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좋은 실적만으로 주가를 지킬 수 없어진 시대라는 점도 이번 폭락이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HBM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하나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AI 가속기가 더 복잡한 계산을 할수록 연산장치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메모리의 역할이 커집니다. 엔진이 아무리 강해도 연료관이 가늘면 속도를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HBM사는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늘리고 전력 효율을 높이면서 AI 서버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계산량을 끌어올립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이 요구한 속도와 전력 효율을 맞췄고 높은 수율과 공급 안정성을 경쟁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승부는 샘플을 보냈다는 발표보다 실제 출하량, 고객별 인증, 패키징 수율, 장기 계약의 가격 조건에서 갈립니다. HBM사의 생산량이 늘어도 수율이 흔들리거나 고객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매출 증가가 그대로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능력 확대도 양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에미로엑스의 양산 일정을 앞당기고 2027년 초 용인 1기 클린룸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 시설인 PNT7과 낸드 생산기지 M17도 고객 수요와 투자 효율을 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지금은 더 많은 생산 능력이 곧 매출 기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설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HBM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동시에 증설한 물량이 2027년 이후 쏟아질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빠르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족이 내일의 과잉으로 바뀌는 것이 메모리 산업의 오래된 속성입니다. 캐펙스를 늘리되 투자 규율을 지키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쟁 구도도 이전보다 복잡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가까운 HBM 선두주자라는 강력한 위치를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HBM사 출하 확대와 파운드리 결합을 통해 추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공급망이라는 정책적 이점과 전력 효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증설도 범용 DRAM과 낸드 가격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계속 앞서가려면 한 세대 빠른 제품 발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하고 패키징 수율을 지키며 HBM에서 번 돈을 범용 메모리의 가격 경쟁으로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시장은 기술 1등이라는 구호보다 고객 점유율과 마진, 현금 흐름으로 우위를 확인하려 할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큰 방향에서 AI 메모리 수요는 아직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성장으로 투자 회수 가능성을 보여줬고 아마존은 AWS 37% 성장과 2,200억 달러 캐펙스로 공급 부족을 증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사 양산 출하와 10곳 안팎의 장기 계약으로 고객 주문이 실제 존재한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서버용 DRAM과 기업용 SSD까지 가격과 출하가 함께 늘면 HBM 한 제품에만 의존하지 않는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빅테크의 현금 흐름 악화가 캐펙스 축소로 이어지거나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이 예상보다 빨리 공급으로 나오면 시장은 실적이 정점을 찍기 전에 먼저 피크아웃을 반영할 겁니다. 반도체 주가는 공장보다 빠르고 실적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SK하이닉스의 강한 시나리오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미국장에서 ADR이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한국장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과 SK하이닉스 현물을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HBM사 출하량과 장기 계약의 수익성이
확인되고 장비와 패키징 종목의 이익 추정치까지 올라가면 오늘의 급등은 단순한 되돌림을 넘어 추세 회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경로는 실적과 업황은 강하지만 외국인 매수가 하루짜리 숏 커버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급등할 때마다 본전 매물과 ADR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는 넓은 범위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경계할 경로는 ADR이 먼저 약해지고 미국 반도체 지수가 재차 무너지며 빅테크가 캐펙스나 현금 흐름 전망을 낮추는 경우입니다. 이때 국내 레버리지 상품의 매도가 다시 붙으면 좋은 실적과 나쁜 주가가 또 한 번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진짜인지 확인할 기준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장중 최고가보다 종가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끝나는지, 거래 대금이 줄지 않으면서 매물을 소화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프로그램 주문에만 집중되는지, SK하이닉스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에서 함께 이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보다 상대적으로 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주의 온기가 원익 IPS와 PSK,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심텍 같은 후방 종목으로 번지는지도 봐야 하고요. 지수만 오르고 반도체 대형주 몇 개의 거래가 몰린다면 숏커버 성격이 강합니다. 장비와 패키징, 전력 인프라의 실적 전망까지 올라가야 업황 반등의 폭과 지속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존 SK하이닉스 현물 보유자는 오늘 급등만 보고 전량을 팔거나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해 한꺼번에 물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 가능한 비중이라면 핵심 물량은 유지하되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 ADR 상대 강도, HBM사 출하 일정을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분도 본전 가격 하나만 기다리기보다 이익 추정치와 수급이 회복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 비중이 계절을 흔들 만큼 크다면 강한 반등은 위험을 줄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 것과 견딜 수 없는 크기로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가가 20% 올랐다는 사실보다 내 계좌가 다음 10% 변동을 견딜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현금 대기자는 개장 직후 치솟는 화면을 보고 추격하기보다 확인의 순서를 밟는 편이 좋습니다. 장 초반에는 밤사이 쌓인 주문과 숏커버가 가격을 과장할 수 있습니다. 오전 후반에는 외국인 현물 매수가 유지되는지, 프로그램 주문이 잦아든 뒤에도 주가가 버티는지가 드러납니다. 오후에는 본전 매물을 소화하고 종가를 지킬 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음 거래일에는 하루짜리 반동인지 새로운 수급의 시작인지가 보입니다. 첫 진입은 수급의 방향을 확인하는 정도로 작게 두고 비중 확대는 ADR과 외국인 매수, 후방 종목 확산이 함께 나타날 때 판단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반등장에서 가장 아쉬운 실수는 못 산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에 다시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용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합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간 수익률을 정확히 2배로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니라 하루 움직임을 2배로 맞추기 위해 매일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급락 뒤 급등이 반복되면 본주가 출발점으로 돌아와도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계좌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락장에서 반대 매매가 겹치면 좋은 기업을 가장 나쁜 가격에 강제로 팔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 투자자는 목표 수익률보다 만기와 담보 비율을 먼저 확인하고 강한 반등을 레버리지를 더 얻는 기회가 아니라 강제 청산 위험을 낮추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승 가능성을 믿는 것과 생존을 담보로 베팅하는 것은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안심 종목의 중심은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AI 투자 재가속과 HBM사의 성장성이 시장의 핵심이라면 SK하이닉스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 한국 시장의 위험 완화가 중심이라면 삼성전자로 외국인 자금이 더 넓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비와 패키징입니다.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PSK는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와 공정 투자의 연결고리이고, 이오테크닉스와 한미반도체는 고성능 반도체의 후공정과 패키징 투자에서 확인할 후보입니다. 심텍과 삼성전기는 패키지 기판과 AI 서버용 고부가 부품으로 온기가 번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20% 올랐다는 이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 수주, 장비 반입 일정, 영업이익 추정치가 실제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다음의 축은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만 꽂는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막대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변압기와 배전기기, 비상전원, 냉각 설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력망 투자 확대를 확인할 대표 후보이고, GNC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 비상전원 수요와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반도체보다 늦게 움직일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 건설이 실제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봇과 피지컬 AI는 그 다음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무벡스, 로보티즈는 AI가 현실의 기계로 확장되는 장기 성장축이지만 아직은 실적보다 기대가 앞서 움직이는 구간이 많습니다. 반도체에서 번진 자금이 실제 거래대금과 수주를 동반해 이동할 때만 2차 순환매로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더 아쉬운 것은 시장의 방향이 바뀐 뒤에야 돈의 이동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호가만 보면 오늘 22% 급등이 새로운 상승 추세인지 레버리지 청산이 만든 하루짜리 반동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잠든 새벽에 SK하이닉스 ADR과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그 신호가 아침에는 코스피 200 선물과 본주, 장비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주도주 매매 신호 알림 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빅테크의 실적과 캐펙스, 외국인 현물과 선물, 반도체 장비주로 이어지는 수급 이동을 한 흐름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께는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보다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들어가는지 조금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생존에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7월 31일 코스피의 역사적 반등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AI 투자의 수익성을 숫자로 보여주며 방향을 돌렸고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와 숏커버, 국내외 레버리지 되감기가 상승폭을 키운 결과입니다.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HBM사 양산, 10곳 안팎의 장기 공급 계약은 반도체 업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다만 ADR과 본주의 가격 차이, 신규 물량 부담, 빅테크의 현금 흐름, 2027년 공급 확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22% 급등은 바닥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높였지만 추세 전환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유자는 비중을 지키고 대기자는 종가와 다음 수급을 확인하며 레버리지 투자자는 수익보다 생존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코스피가 카지노처럼 움직여도 대응까지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비중과 현금 그리고 확인 기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